안녕하세요. 피플투데이 2020년 1월호에 재은사님, 스승님이신 일량 이주왕상 선생님의 특집 인터뷰가 실려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안 했던 이야기 위주로 해야 되겠죠. 5,000원권 그 이율고 초상화 그릴 때 그게 처음에 영국 화가인가 한테 맡긴 적도 있었어요. 한국은행에서. 근데 이제 막 외국인처럼 보여서 문제가 되고, 이후에 이제 이단 김은호 선생이 1,000원짜리 그린 분이던가 10,000원짜리, 아무튼 그분이 하려고 하다가 몸이 아파서 결국 이제 이 일랑 선생님이 5,000원권의 그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집회가 SBS에서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는데, 친일을 했던 화가가 그린 집회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랑 선생님은 38년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살, 7살 때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살부터 7살까지 친일 행위를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이제 친일 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대응을 하지 말라 그래요. SBS 이런데 우리가 제자들이 모여서 명예훼손 소송을 할까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말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7살짜리가 친일 행위를 했다면은 그거 정말 대단한, 아무튼 말 너무 이도저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예 그냥 괜히 비용 아끼라고 그러시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꿈이 동북공정 있을 때부터 고구려 문화를 지키는 것이 꿈이었고, 제가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인지 또 제 아들 이름을 구주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고구려 벽화를 그대로 따와서 지금은 그 중국에서 아예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그 복원을 해서 한국의 고구려 벽화 미술관 겸 전체적인 벽화 미술관,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벽화만 전시되어 있는 공원 같은 그 야외 벽화도 있을 수 있고, 돌로 만든 또 실내 벽화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벽화 미술관을 은희 선생님의 꿈이었단, 아직까지도 꿈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은 어떤 시나 도나 이렇게 국가의 돈으로 그 고구려 벽화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벽화를 많이 그려놓은 게 많거든요. 큰 게.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팔고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벽화 미술관이 생기면 거기에 걸려고 모아놓은 벽화들이 많아요. 아마 평창동 화실에 보관돼 있을 텐데, 그 벽화도 걸고 이런 게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만약에 세금으로 안 된다면은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고구려 벽화 미술관을, 그게 이제 고구려 벽화 미술관이 중심이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작가의 그 큰 대형 벽화들이 들어서면 굉장한 그 어떤 관광 효과도 있고, 왜냐면 작은 그림만 보다가 뭐 10m, 20m 높이 5m 뭐 또는 8m 이런 그림들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전시된 그런 공원 내지는 벽화 미술관 공원, 뭐 이름이야 뭐 그런 부분, 그런 걸 꼭
만약에 국가에서 안 한다면 내가 내 돈으로라도 한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요즘에 들고요.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원효대사의 그 영정,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그분의 그 10년 동안 원효 사상을 공부해서 결국에는 원효의 기신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국대에서 그 당시에 원효 사상의 그 대가가 이기영 박사였나 봅니다. 동국대. 그래서 그 동국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근데 그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그 사모님에게 비밀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던데 정말 입이 무거우신 분이죠. 저랑 참 많이 다른 사제지간이지만 제자가 같으면 안 돼요 원래. 스승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더 잘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선생님이 이제 6.25 전쟁으로 이제 대전으로 피난을 가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대전고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박관수 교장 선생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건축학과를 갈 것인가 미대를 갈 것인가 고민을 할 때 2000년대에는 문화의 세기가 온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이 빛나는 그런 취미가 직업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건축학과를 가지 말고 미대를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몇 년이냐? 1955년경이에요. 이 말을 할 무렵이. 그러니까 거의 50년 이후를 바라보고 이 박관수 선생님은 선생님께 이제 미대를 가라고 한 거죠. 정말. 그리고 그 입학 등록금도 입학할 때 입학 등록금을 내주셨다고 합니다. 입학금이라. 첫 학기 등록금이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억이 나옵니다. 이 정도 맞죠, 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철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그 최재천 교수가 주장한 통섭, 컨실리언스였나요? 통섭. 예전에 뭐, 그 책도 제가 읽었죠. 그래서 그 통섭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동시에 아는, 그런 인재가 참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서울대 미술관을 개관하고 나서 찍은 그 건축가 그 호주머니에 손 놓고 있는 이 키 큰 대머리 건축가인데 여러분 그 저도 대머리이기 때문에 제가 대머리 하면은 그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건 뭐냐 제가 여자한테 여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대머리 그게 이분이 이제 램쿠라스라는 세계적 건축가인데 이제 이 서울대 미술관을 건설할 때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로 해주신 얘기인데 살짝만 얘기하자면 국내에 뭐 현대니 아무튼 국내에 이렇게 대단한 그룹의 그 회장들의 부인들은 미술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난생 처음으로 이 건축비를 얻기 위한 돈에 대한 국어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은퇴하기 전에 서울대 미술관을 국립대학에 정말 멋진 미술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좀 사명감이 생겨서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을 이제 홍나희 씨가 듣고서 다른 분들한테 그 돈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삼성문화재단에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어질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학교 2000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200억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200억 중에 상당한 돈이 이 건축 설계비로 들어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건 분명한 거는 서울대 미술관의 그 만들어진 역사에 들어가 보면은 나올 텐데 아마 역사에 들어가도 안 나오는 거는 그때 선생님이 다른 그룹의 그 회장 사모님들한테 이 국립대 미술관 지을 돈을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홍라희 씨가 이제 한 방에 해결해 준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사진은 이제 제 추억하고도 연결된 사진인데 오원 장승업 가운데가 그림이고요. 취화선 임건택 감독하고 여기 청바지 입으신 분이 최민식 배우죠. 사모님 선생님 이렇게 평창동 화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취화선 때 이제 전체 자문을 선생님이 구성을 했고 선생님 제자들을 이제 전부 단역 영화 배우로 출연을 시키고자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동양화 전공자들이 출연하는 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는 그 화단의 선배님들이 영화에 나오는데 정말 영화 배우 같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가 화가 역할을 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분장을 했는데 진짜 조선시대 사람 같아요. 막. 저도 이제 여기 이제 단역으로 출연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제가 미술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가르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틀이나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촬영을. 이틀 비울 수 없다고. 그래서 출연 안 하고 이제 그 책임감 가르치는 책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과외 수업을 다닐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병원에 안 가고 애들을 가르치고 저랑 같이 같은 차에 탔던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는 입원 안 하고 애들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맞고 약속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제가 예전에 교육에 있어서 그 학생이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어떤 평생 동안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누구 그 어떤 담임 선생님을 거쳐왔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끝까지 제가 최근에 제가 조금이라도 가르쳤던 특히 이제 개인 과외를 했던 애들은 다 100만 원씩 장학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간에 참 한번 저의 그 제자가 됐던 그런 거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이들 그 진로 상담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진로 상담할 때도 항상 저는 얘가 나중에 취직을 못하면 내가 취직을 시켜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마지막까지 책임을 좀 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찬가지로 제게 돈을 보내고 그림 주문을 하신 분은 늦을지라도 더 좋은 그림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체이자로 뭐 사은품을 만들고 표구까지 해서 정말 1년 이상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미리미리 이렇게 예고편을 먼저 드리고 본론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까지 하고요. 끊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